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준원과 함께하는 2050 100세 건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지갯빛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7가지 7일 동안 먹는 무지갯빛 식단을 먼저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늘은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주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번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무지갯빛 일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먹고요. 월요일은 아보카도 중심 푸른색 중심으로 무지갯빛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은 특별히 이제 혈압 예방을 위해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 아루굴라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수요일은 여기 보면은 조금 반들반들하죠. 요게 이제 올리브 기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를 충실히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직접 컨디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올게닉 유기농 계란도 한번 포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식사를 했을 때 콜레스테롤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도 꼭 포함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남보 색깔을 띠는 베리 종류, 그렇죠? 블랙베리, 또 흑색 레즈베리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목요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금요일 베리를 더 많이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붉은색 레즈베리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는 이렇게 여기 좀 붉은색을 피망으로 하지 않고 도마도하고 사탕무 비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이제 맛을 더 이제 내게 하기 위해서 망고를 집어넣는데요. 여기에 이제 망고 같이 좀 과일이 들어갈 때는 무엇을 첨가하면은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신맛이 들어가는 레몬을 더 이제 치시거나 또 뭐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사과로 만든 사과 식초 또는 현미식초와 잘 섞인 소스를 만들어서 드레싱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맛이 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모든 식단은 제가 직접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 당뇨병 환자와 똑같이 식전 식후로 이제 혈당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모든 음식은 140을 넘지를 않아요.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도. 그리고 한두 시간 후에는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에 오늘 금식과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이 올라가지 않는 음식과 금식과 어떠한 재생의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은 2050 건강 지혜 간헐적 금식이라는 소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끊을 단, 그 다음에 금할금 둘 중에 하나를 쓰실 수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간헐적 단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단식과 금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먹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개념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 겁니다. 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인데, 또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안 먹는 것인데, 이제 금식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두 가지 어떠한 언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제 안 드시더라도, 단식을 하시든지 금식을 하시더라도 이제 세포 속에는 스스로 먹을식, 자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먹는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은 자살행위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살행위가 아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명한 분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는 것인데요. 아마 경향신문인 것 같습니다. 홍진영 씨, 고준희 씨, 백지영 씨, 휘성 씨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과 그 다음에 임세찬 씨라는 모델인데요. 전에는 모델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었어요. 좀 통통하게 생겼었는데 아주 멋지게 이제 바뀌었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사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SBS에서 2013년에도 방송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한국에서는 한참 붐이 일어나다가 식은 이유가 이 제대로 된 그 식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비결이 있었을까요? 바로 어떠한 비결이냐면 바로 간헐적 단식.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끊을 단자를 써서 무조건 식사를 16시간 동안 안 하고 식사를 할 때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었습니다. 좋지 않은 음식도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중은 감량은 되는데 몸 전체가 건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대로 간헐적 단식 또는 금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내장 지방이 감소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ABCD를 말씀을 드렸는데 복부 비만이죠. 이 복부 비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것이 1파운드입니다. 제가 1파운드를 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복부에 가 있으면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 4파운드, 5파운드, 6파운드 이렇게 되죠. 그러면 6파운드 정도가 지방이면 이런 것이 6개가 이 복부 안에 있는 것인데요.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복부의 단면도인데요. 단면 모델인데 이렇게 딱 보시면 이 끝에서부터 설명을 하면 피부, 맨 마지막 부분이 피부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있어요. 피하 지방이 있고 그 다음 층이 근육층이 있고요. 그 다음 맨 속 안부분이 이제 내장과 내장 지방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복부 비만 하면은 내장 지방 더하기 피하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내장 지방만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하 지방 역시 건강에 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장 비만이 됐든 피하 지방이 됐든 감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내장 지방이 더 치명적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 100세 건강에 그 제어해야 될, 우리가 컨트롤해야 될 4가지를 A, B, C, D라고 했는데 그 A, B, C 등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복부 변화, abdominal fat, 이제 복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복부 지방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부 지방을 없애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제 간헐적 단식인 겁니다. 일단은 덜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덜 먹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하루 동안에 먹는 것이 이제 먹는 것을 중지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24시간 동안 이제 16시간을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8시간 내에 식사를 하는 것인데 16시간의 공복 기간을 두면 내장 지방이 분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라고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운동을 안 하고 이제 간헐적 단식만 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그 금식하는 시간을 16시간 정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방이 분해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면 자연적으로 체중이 감소가 되겠죠. 내 몸이 지방을 분해해서 건강해지면서 체중이 감소가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면은 사실 그 지방이 사실은 그 우리의 몸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산화시키는 지방이 줄어들면 제일 산화 현상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피부인데요.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일어나요. 그 다음 피부의 탄력이 증가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방이 분해가 되면 우리 뇌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뇌의 양식이 분비가 돼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두뇌의 양식은 포도당입니다. 글루코스, 포도당인데
단식을 해서 포도당이 줄어들고 거의 피 속에서 70에서 60 정도로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분해가 되냐면 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키톤이라는 물질, 정확하게 하면은 이제 베이타 하이드록시 뷰타레이트, 좀 복잡한 키톤 물질이 이제 분해가 돼서 그것이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뇌를 굉장히 민첩하게 하고 두뇌가 창의적으로 변하고 또 두뇌가 활성화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시냅스를 만드는 현상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두뇌 활동의 활성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체중이 감량이 되고 내장 지방이 감소가 되니까 당뇨와 고혈압이 감소가 되겠죠. 당뇨 증상이 훨씬 더 향상이 되고 고혈압 증상이 실제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효과 자체만 가지고라도 이거는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금식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에 금식을 16시간 하는 것이 힘들까요? 생각보다 쉬울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이제 직접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8시간 정도는 여러분 주무시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한 4시간은 어차피 식사를 안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4시간 또 금식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식사하시기가 힘드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침 식사를 늦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늦게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시에 주무셔서 6시에 기상을 하시면 벌써 8시간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10시까지 아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12시까지 아침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아침 시간은 아니지만 아침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라는 것은 영어로 breakfast죠. breaking fast.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조금 연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4시간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면 10시에 만약에 주무신다. 그러면 4시간을 빼면은 또 6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6시쯤에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만약에 드시게 되면 그러면 16시간 금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드시고자 하는 음식을 드시면 돼요. 근데 그 음식을 어떤 음식을 드시면 된다고요? 바로 무지갯빛 음식을 충분히 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세포가 재생되는 현상이 엄청나게 상승 효과를 이룹니다. 이 단식이나 금식은 노약자나 연약한 그 당뇨병 환자,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의사하고 잘 상담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삶에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금식인가, intermittent fasting인가, 간헐적 금식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간헐이라는 그 단어가 있죠. 이것이 쉴 헐자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건강센터가 이름이 쉼터거든요. 근데 이제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소화하는 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은 금할 금자인데 여기 나무 둘에다가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그 시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서 이것의 열매는 먹고 이것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모습이 이 상형문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 이 금할 금자에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식할 때 엄청난 치유 효과가 있는데 어떠한 치유 효과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기관적으로 보면 두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고력이 증가하고요. 두뇌의 유연성,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뇌 손상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는 그런 습관은 뇌가 뭐 다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하더라도 쉽게 손상을 입어서 치매가 되거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식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16시간 금식하는데 익숙해져 있으면 뇌 손상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창의력을 증가시키는 그 시냅스가 잘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기관에서는 혈압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포에서는 당연히 지방이 분해가 돼요. 그 당분을 다 쓰고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영양분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을 영양분으로 쓰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기관이 바로 두뇌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이 분해된 그 키톤 바디라는 것이 있는데, 키톤을 뇌 속에서 영양분으로 썼을 때 머리가 좋아지고 저항력이 생기고 유연성이 생기고 그리고 아주 민첩해지고 집중을 잘하고 삶에 아주 그 화력이 생긴다는 그 연구 자료가 이제 20년 동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근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 속에서는 인슐린의 반응 현상이 향상하고요, 지구력이 증가하고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키톤이라는 그 영양소가 증가해서 두뇌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요, 혈당이 감소하고 산화가 돼서 두뇌가 손상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간에서는 인슐린이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리고 지방이 또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생긴 분들을 이제 도와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에서는 변비를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헐적 금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안 먹는 단식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육간의 간간함을 위해서 선택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몸에게 16시간의 쉼을 허락하는 겁니다. 매일 16시간 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면서 8시간, 그 다음에 깨어있을 때 8시간을 쉼을 허락을 하면 여러분들의 몸은 엄청나게 회복을 한다 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fasting, 금식이라는 단어가 대략 어떠한 그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57번 나오는데요. 금식을 할 때마다 역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도 금식을 통해서 건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역사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016년에 이 금식을 했을 때 어떠한 세포 생리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연구한 그 오수미 박사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나가는 패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금식을 했을 때 자식, 스스로 자자 먹을식, 스스로 먹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스스로 무엇을 먹겠습니까? 망가진 부속품들을 먹습니다. 세포가 망가지고 손상된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언제 가장 활발하게 없애는가? 바로 금식을 했을 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포 생리학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머릿속에 딱 번뜩인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머릿속에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금식을 했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나쁜 것을 없애는, 노폐물을 없애는 죽음을 체험을 하면 나는 재생이 됩니다. 내가 맨날 나의 삶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두뇌도 사실은 신체적인 것이죠. 두뇌가 새로워지면 그 영적인 것을 체험을 하는 두뇌가 어떻게 될까요? 재생이 되면서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매일 망가진 또 없애야 될 그 노폐물을 죽여 없애버리고 녹여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영육간의 재생의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fasting and prayer, 그렇죠? 금식하면서 명상을 하시며 기도하는 그러한 체험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신앙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나의 몸에 쉼을 허락하고,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노폐물을 없애면서 영적인 재생을 체험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삼시세끼를 뭘 먹어야 되는지 이제 더 이상 걱정하시지 말고, 어쩌면은 꼭 삼시세끼를 드실 필요가 없고, 하루에 한 2식 정도를 하시면서 금식하시는 시간을 16시간 정도 한번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 금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세포생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슐린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것은 세포든 우리의 몸의 기관을 기관에 우리의 영양분을 저장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슐린이 나오는 그 시간에는 다른 기능이 정지가 돼요. 세포를 수리하는 그 기능이 정지가 되고, 세포 속에다가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만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저장을 하고 수리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병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계속 저장을 하는데 끊임없이 저장을 하도록 하는 신호만 계속 오게 되면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ABCD에서 지금 이제 복부 비만이 바로 그 인슐린 저항증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증이 생겨서 몸속에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면은 혈압이 올라가고요. 사실은 소금과 물을 계속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그리고 이제 과한 그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 당뇨병이 이제 말하는 그 당이 증가되면 결국은 인슐린 수치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 그 기능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필요하게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이 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나치게 많이 분비가 돼서 불필요할 때도 분비가 됐을 때 우리 몸이 재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도록, 될 수 있으면 필요 없으면은 이 췌장에서, 이게 췌장이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 몸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민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fat breakdown, 여기 그 지방질이 분해가 돼서 체중이 감량이 되고 지방질이 줄어들고, 분해가 되면서 뇌가 굉장히 좋아하는 키톤 바디라는 영양소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는 식사를 통해서 섭취했던 당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8시간은 이제 글라이코겐이라는 저장된 당을 씁니다. 그래서 그 14시간에서 16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분해해요? 지방질을 분해해서 다양한 세포 재생 효과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을 나열할 수 있는데, 제가 이미 이제 10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은 6시에 두 번째 식사, 그게 저녁이 됐든 두 번째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면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이 가능하시지 않다면 금식 시간을 오후 8시부터 12시 정오로 해서 16시간 금식을 하고, 식사를 12시에서 8시까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녁 시간이 좀 너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을 저는 이제 6시로 당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6시간에서 18시간으로 이제 금식 시간을 증가시키니까 컨디션이 더 좋은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계신 분들은 금식을 4시서부터 8시까지 금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16시간 금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은 아침 8시, 그 다음에 마지막 식사 시간을 4시쯤 하게 되면 또 이제 그 간헐적 금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이제 사실이 됐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식사를 하실 때 이렇게 드시면 안 되시겠죠. 여기 보면은 큰 영양소는 다 있습니다.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질 3개는 다 있는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이제 후유증이 심한 거죠. 무지갯빛이 전혀 안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얀색도 나쁜 흰 색깔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은 삶을 연명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세포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지 말고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밥을 드시고 싶으면 이렇게 무지갯빛을 먼저 드시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백미밥 대신에 이제 잡곡밥이나 현미밥이나 키노아나 오트나 이러한 그 곡식을 집어넣거나 또 국수도 이제 뭐 쑥국수나 현미국수나 혹은 또 호박국수, 건강국수를 이제 그 샐러드 사이에다 집어넣어서 드시거나 함께 드시게 되면 여전히 좋은 그 간헐적 금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그 무지갯빛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채우시고 그다음에 간헐적 금식으로 비우시는 그러한 생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히 여러분 한 달 안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시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